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좀. 네, 장 시작 이제 5분 남았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0.37% 하락 출발 예상이고 코스닥이 0.63% 조금 더 하락이 들어오는데 역시나 코스닥이 이제 반대 매매 물량 때문인 것 같고요. 뭐 오늘만이 아니고 요즘 며칠 동안 지속 이런 흐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제가 이제 방송 기다리면서 보니까 2%대 하락 출발 예상이었다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뭐 예상 지수 현황 보면은 뭐 에너지 화학 쪽만 소폭 조금 이제 뭐 금연물 상승 출발 쪽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뉴스를 보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속보로 떴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뉴스는 없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25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주택 공급 계획 출범 100일 내에 공개한다라는 뉴스가 이제 속보로 나왔다는 거. 오늘 아침 8시 이후에 좀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좀 이제 뭔가 시장이 어렵다 보니 이쪽으로 매수세가 뭐 바로 들어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 조금 이제 봐볼만 하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PBR 1배,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안 되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반년새에 무려 이제 35% 이제 증가해서 늘어나서 지금 이제 양시장 합쳐서 PBR 1배 미만의 종목이 53개나 될 정도로 참 시장 어렵다라는 거고요. 장 시작 3분 남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어제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약 후강이었고 어제는 계속 좀 빠지는 오히려 좀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제 대표님과도 아침에 대표님께서 먼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크다라는 말씀도 먼저 해주셨었고 저도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놀라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유럽이 그래도 독일과 영국이 한 1%대 상승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고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이제 상원 하원 출석 있고 또 제니 옐런 의장도 이제 발언이 있을 텐데 유럽 이제 현안을 다루는 이제 고위 분들도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 경기 침체는 뭐 걱정 크게 안 한다. 이런 발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여러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뭐 항상 뭐 변수로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아직 괜찮다. 물가는 잡아야 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르노 자동차가 이제 유럽 오늘 9.7%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자동차 그나마 조금 오전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자동차 쪽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흐름이 안 좋았고요. 유럽 흐름 경기 침체, 미국 너희들도 뭐 경기 침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유럽 쪽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늘 장중 선물도 뭐 유럽 영향도 받으면서 미국 시장 장중 선물 괜찮다고 했을 때 국내 시장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뭐 등락이 뭐 변동성이 어제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만큼 크진 않겠지만 오전보다는 오후에 뭐 2시 반 이후에 3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건 종목이건 아랫꼬리가 달리는지 여부 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랫꼬리 달리면요.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유럽 증시처럼 한 1% 상승 나오면 만약에 미국 증시 1% 상승 나오면 국내 증시 오늘 아랫꼬리 달리고 나서 좀 더 탄력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종목이건 지수건 아랫꼬리 달리는 모습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동시효과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많이 올라왔네요. 보합 정도에서 시작하고 예상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상승, 약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은 이거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뭐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시작하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상승,
약한 상승이지만 네, 코스피 0.4% 상승, 네,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종목군들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수급은 나오지 않고 어제 개장할 때 장 시작하고 한 3, 4분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한 거 기억하시나요? 코스닥에서도 무려 막 500억, 600억. 그래서 제가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네, 종목군들 지금 아직 수급은 나오지 않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저렇게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뭐 크게 눈에 띄는 종목 그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강보합 보이는 종목군들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어제 그 우마무스메 그 이제 출시했죠. 그래서 뭐 그 스토어에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못 봤지만 이렇게 어제 출시하고 거의 뭐 2위까지 올라간 건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오늘 6%. 근데 어제 너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뭐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6%대. 그것도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뭐 상당히 뭐 오딘 이후에 좀 차기작으로 좀 굉장히 큰 회사 내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다가 눈에 띄어서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닥 쪽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네, 코스피. 그래서 시가총액 1위서부터 12위까지 코스피 쪽 종목군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시가총액에서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 쪽에서만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하락했고 유럽 증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시장 종합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상승하라 종목 한번 봐볼게요. 상승 종목 수가 여기 보시면 1,8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장 초반인데 한 2분밖에 안 됐거든요. 500억 매수하네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 규모 나쁘지 않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어제 그냥 때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매도 많이 한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닌데 일단 기관의 매수 규모 500억 눈에 띄는 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좀 봐볼게요. 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어서 뭐 재건과 관련돼서 서암기계공업이 8%. 지금 이제 뭐 나토 관련된 이제 고위직에서도 총장인가요? 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좀 장기 전에 대비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도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결국엔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재건 쪽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개별주스러운 테마긴 하지만 그래 우크라이나 결국엔 재건될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대장주 성격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테마 쪽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서암기계가 좀 강하게 움직여서 그런 말씀 드려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오후 4시에 그 누리호 2호 발사체가 이제 쏘아 올리는데 관련돼서 종목군들 뭐 아침이지만 뭐 좀 등락, 좀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 사료 쪽, 비료 쪽 곡물가 인상 관련돼서도 많은 종목군들 참 변동성 큰데 워낙 또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 효성 OMB가 한 12% 상승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뭐 신재생 쪽에서는 뭐 어제 강했던 CS 베어링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씀도 드렸는데 그쪽 관련돼서도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좀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계속 시장 뭐 영향 오늘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9% 상승 중이고 그리고 뭐 배터리 쪽에서는 CIS가 6%. 어제 좀 눌렸던 LG에너지 솔루션 뭐 강보합에 그치고 있는데
CIS 뭐 장비 쪽, 예, 그리고 뭐 노바텍 어제 조금 노바텍도 좀 하락폭이 컸었죠.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기업 코퍼레이션 데이에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금 팀장님인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하이브가 3% 하락하네요. 15만 원 전후에서 그런 거죠. 갈자리에서 좀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갈자리에서 못 가면 또 수급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꺾이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모습, 기술적으로 좀 하이브 좀 밀린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쪽도 보면은 뭐 크게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 뭐 노터스가 23% 하락. 네, 뭐 개별주죠. 네. 그래서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별주 좋다도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들도 좀 흐름 좀 부진할 수 있는 거, 급락 나올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수급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 적지 않네요. 800억 매도 나옵니다. 대신에 기관이 900억 좀 받아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같죠?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은. 네. 진짜 장 초반에 이렇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는 선물 외국인 매수가 많을 때는 거의 뭐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17, 뭐 0.34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느낌이 좀 싸하네요. 이 뭔가 좀 강하게 처음 시작이 끝까지 좀 밀어붙여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약화되는 모습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제 6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언제든지 어제 하락한 그게 이제 지진도 나오면 이렇게 여진 같은 게 있잖아요.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 유럽 시장 상승했어. 근데 너무 투자 심리가 워낙 많이 눌려 있잖아요. 지금 투자 심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한 전문가는 어제 통화했는데. 안 보겠죠. 예. 어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조차도 지인인데 시장이 이렇게 뭐 무섭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그 두 분의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항상 시장이 이렇게 바닥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또 각자의 생각도 있으실 거고, 뭐 2,100, 뭐 안 좋게 더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바닥권에서는 제가 올해 들어서 시장이 무섭다는 표현은 어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참 이렇게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데 최근에 2,600에서 종목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를 볼 때는요, 봤을 때 제가 그래도 그때는 2,550이 지켜지겠고 조금 장기간은 아니지만 좀 괜찮겠구나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증권사 친구가 있어요.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점 분위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안 그랬었는데 이게 2,600 깨지고 한 2,550까지 오니까 이렇게 지점이 조용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상여봐 나조차도 내가 안 그런데 야 이게 손이 안 나가더라. 근데 이럴 때가 바닥이었어 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약세라고 할지라도 진짜 반등도 없이 빠지진 않거든요. 물론 추세적 하락이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약세장에서의 베어마켓 랠리겠죠. 근데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큰 상승은 아닐지라도 저점 대비해서 한 10%의 상승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10% 상승 나오면요. 또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후회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시곤 하죠. 그래서 한번 주위를 좀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해? 나도 힘들지만 지금이 혹시 바닥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여유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하이브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 우리가 이야기 많이 나눴죠. 지금 이것이 좀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피해 있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은 또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을 텐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들고 있으신 분들 생각하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또 뭐
어젠가요? 또 뭐 군대 입대 문제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면서 또 이제 안 좋은 또 뉴스 나오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밀리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진짜 2,400도 무너지고 매일같이 지금 잠시 후에 신용장고도 보겠지만 매일같이 막 1,000억 원 이상 지금 물량이 눈물 흘리면서 나오는 물량도 있는 상황에 특별한 뭐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조차도 참 쉽진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전저점은 지켜줘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평선은 5일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5일선의 하락 각도가 거의 만 60도 이상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은 좀 지켜지면 그래도 투자 심리는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지 오늘 뭐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근데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오전보다는 오후에 3시 이후에 아래꼬리 달리는지 좀 보자. 그러면은 아래꼬리 달리고 미국 시장 상승해, 그러면은 국내 증시 조금 더 탄력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가능성 얘기도 드리는 거고요.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은 다시 마이너스 0.04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 글쎄요, 오늘 선물은 벌써 2,500억, 11분 지났는데 2,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기관의 매수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네. 그래서 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크지 않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좀 약간 좀 한산한 느낌도 들고 마치 좀 뭐 금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제 미국 시장 이제 개장하면 이제 또 기간 오전에는요, 좀 눈치도 이제 볼 수 있는 눈치 장세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가져보겠고요. 개별주지만 이렇게 여러 HTS 보면 이제 상승률이 큰 종목군들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어제 종목 골라놓고 아침에 어떤 종목이 좀 강한지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개별주가 많긴 하겠지만 그러다 한번 봐볼게요. 효성 OMB 아까도 좀 잠깐 그냥 뭐 좀 많이 엇갈리네요. 그렇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효성 OMB 23%. 이렇게 개별주 그래도 좀 어느 쪽으로 오늘 아침부터 돈이 몰리는지 사실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시장 흐름 체크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들으시면 좋겠고요. 서암기계도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뭐 경농 타이 쪽 그쪽이죠. 뭐 비료 쪽 그쪽 눈에 띈다는 거,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요. 카카오게임즈가 두 자릿수 상승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왼쪽에 이렇게 빨간색 캔들 모양이죠. 윗꼬리 살짝 달리는 모습이고. 이게 라운피플도 참 엄청 많이 빠졌죠. 탐방 갔는데 탐방 갔을 때가 이제 막 분할 얘기 나와서 막 급락하고 있어서 막 IR 담당자가 막 전화 받고 정말 바빴는데 회사는 괜찮은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회사 괜찮은 기업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다 알잖아요. 뭐 이제 웬만한 기업의 가치들. 그러면 싼 것들 계속 추려내고 계속 솎아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삼진 L&D 2차 전지 쪽이죠. 좀 뭐 눈에 띄고 뭐 서현탄 메탈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개별주 성격이 많고 특별히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3% 미만의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일단 뭐 코스피도 0.23%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1%가 상승이 됐고 대만도 1% 이상 상승이 됐는데 한국이 그러네. 희한해요. 참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고. 네, 참 뭐 이럴 때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에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현금 인출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저 글로벌 증시만 놓고 보면 한국 증시 정말 뭐 냄비 같고 빨리 올랐다가 빨리 식고 뭐 필요하면 돈 빼내기 좋고,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가 가장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신용잔고 보면요, 지금 코스피가 2,000억, 1,700, 1,500 물량 나온 게 이제 16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월, 화, 수, 목.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폭 컸었잖아요. 그러면 딱 내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어쩌면 내일 한 3,000억 이상
3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갔는데 워낙 금요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참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9조 3천 그래서 지금 한 20조 미만까지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제가 아는 거는요 코스닥에 지금 신용잔고가 8거래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일도 마이너스일 거고 어제도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10거래일 연속 신용잔고가 코스닥에서 감소하잖아요. 반등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등이 세야 좋겠지만,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감안해서 어제 아침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어제 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투자자, 기관, 수급.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완전 하락세도 아니고 지금 치열하게 공방,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래량 속에 싸다라는 표현보다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매수와 매도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 하락 쪽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고 오늘의 네네. 흐름을 다시 0.25% 코스피는 상승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6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매한 화면인데 참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어제 하루 10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요. 2개밖에 없습니다. GS 또 이거는 또 그냥 레버리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안 좋아도 100억 원 이상 좀 매수하는 종목이 한 진짜 한 5개, 10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참, GS밖에 없었다는 거. 한번 코스닥 봐볼까요? 코스닥 봐보면요. 더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어제 하루 10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이 어제 그냥 아침부터 대놓고 팔았고, 근데 지금만 보더라도요, 수급만 놓고 보면, 지금 코스피 지금 외국인이 1,100억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기관이 받아줘서 그렇긴 한데, 물론 외국인 선물 매수 나오고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성격이 강하긴 하죠. 강한데, 외국인의 코스피 쪽으로의 매도는 좀 큰 편이다. 그래도 어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시각이었으면 어제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한 600억, 700억 매도 나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의 같은 시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제보다는 매도가 그래도 좀 괜찮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요. 투자 마인드를 누가 솔직히 잡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힘내십시오. 그렇다고 힘이 잘 안 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공부하기도 쉽진 않지만 이렇게 좋은 격언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쩌다 보면 무슨 격언 뭐가 중요해?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격언 보다가 진짜 10개 중에 1개라도 나한테 딱 다가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 한 줄, 2줄 갖고 힘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언, 정말 유명한 사람들, 짐 로저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찰리 먼거, 이렇게 4분 격언 갖고 오긴 했는데, 나중에, 장 마감 즈음에 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시장, 솔직히, 미국 개장도 열려야 되고 오전보다는 오후가 중요하고 이제 장 시작해서 종목군들도 보면은 거기서 거기고 등락도 뻔하고 진짜 오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야 계속해서 그냥 눈 빨개져 갖고 10시 전에 한번 매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쁘겠지만 그래도 보유해서 현금 별로 없으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장 시작하고 한 20-30분 안에 그냥 흐름 보면은 그래 이게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특별하게 해서 제가 종목을 강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군들을 봐도요. 아까 상승률 종목에서 좀 살펴봤던 종목군들로만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계속 흐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아까
뭐 한 6%, 11%, 9%, 그러다가 지금 15% 상승하면서 그러면 어떤 걸 살펴볼 수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급등해. 오딘 다음으로 회사에서 기대감이 커? 그러면은 게임주 쪽 한번 봐볼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를 딱 봐보니까 뭐 낙폭 컸었지만 뭐 위메이드도 좀 올라오고요. 뭐 컴투스 2.7%, 컴투스 홀딩스, 뭐 넵튠, 넷마블, 뭐 룽투 코리아 쪽, 뭐 크래프톤 2%대 상승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나 치고 간다. 뭐 시장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 단기 매매할 사람 하여튼 이쪽으로 한번,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게임즈 쪽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자, 흐름이 좋네요, 게임즈가. 자, 지금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승 종목 수가요. 300개 얼핏 들으면 야, 그래도 어제 시장 정말 안 좋았는데 보통 기본으로 어제 한 5% 이상 다 하락했는데 300개나 돼. 근데 사실 살펴보면요.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그런 ETF, 인버스 그쪽 종목군들 상승했고요. 뭐 거래 없는 종목군들. 그래서 크게 정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고 하락 종목수 2,300개 이상 됐었고 시가총액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시가총액이 2,000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월요일 날 정말 힘들었는데 미국 시장 그때 휴장하는 그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였는데 야, 그때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000조가 이탈된 하루였어.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350조가 안 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말씀드리면요. 23일 날 이제 이번 주 장 막판에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시작 전에 파월 의장 청문회 발언, 제닛 옐런 재무장관 발언이 있고요. 막 4개, 5개 연은 총재들 발언이 있고요. 근데 시장도 이렇고 계속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을 감안해서 유추해 보면 연준 의원들과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부담되는 얘기를 과연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잡아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또 얘기할 거는 경기는 괜찮다. 요거를 얘기할 가능성 굉장히 큰데 그러면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물론 이번 주 주택 지표도 발표가 2개가 있죠. 화요일 금요일 날 23일 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형은행 30개 이상, 그러니까 34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마치 이제 가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됐을 것을 감안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과 그 리스크를 체크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가 잘 나와주면 이게 또 주 초가 아니고 주 후반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월, 제닛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또 연준 총재들 좋은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좀 괜찮은데 23일 이 테스트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또 주말 앞두고 좀 약간 투자심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좋고 23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까지 좋아? 그러면은 주 초반 흐름과 주 후반 흐름이 중요하듯이 장 하루만 놓고 봐도 9시에서 9시 30분, 9시에서 10시 흐름이 중요하고 오후 3시에서 3시 반까지 흐름, 앞과 뒤가 흐름이 중요하듯이 주 후반 흐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3일 참 이게 이번 주에 딱 그냥 한두 개만 중요한 거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 또 시장 2,400 이하에서 또 시간이 갈수록 신용잔고 줄어들어서 좀 가벼워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2,400에서 좀 큰 반등이 나와서 그래 기술적 반등이지만 오케이 2,400 깨지면 한번 사볼까? 이 정도의 투자 심리까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장 상황 보면 아까 투자 심리 제 개인적으로 뭐 전문가 어제 가장 힘들었다 뭐 시장이 무서웠습니다 이런 얘기도 어제 들었는데 기술적 반등은
주 중반 이후서부터는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지금 격언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흐름인데요. 그래도 뭐 방송 전에 또 민재기 팀장님도 뭐 바이오 관련돼서도 레고캠 바이오, 회사가 괜찮죠. 회사만 놓고 봐도 저도 이제 레고캠 바이오 회사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바이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학회 제가 일정도 말씀드렸잖아요. 6월 초, 6월 중순, 9월 달, 11월 달.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기존 지났던 학회에 참가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관심 종목, 관종에 좀 올려놓으시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살짝만 돌아서도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지금 완전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위 보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이렇게 바이오 흐름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최근에 학회 참가한 기업은 아니지만 뭐 알테오젠이 그리고 시가총액 9위였고 여기 알테오젠과 또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여기 헬릭스미스, 툴젠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 다 넘는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살짝만 누가 좀 터치해줘도 민감하게 시장은 좀 이렇게 지수가 아니더라도 종목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또 바이오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기업명은 오늘 말씀드린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내일 이제 강남에 있는 또 이제 바이오 기업 또 탐방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뭐 또 뭐 좋은 내용을 제가 이제 듣고 온다면 뭐 기업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봐야 되는 뭐 있나요? 네. 오늘 게임주 흐름이 좋으니까 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요것도 좀 다시 한번 리바이어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오이주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았죠. 산나비. 그래도 네오이주에서도 오늘이네요. 출시. 좀 이렇게 기대감 있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메 출시 있고, 23일 위메이드 미르엠 출시 예정이죠. 뭐 3분기 이제 일정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7월 달에 7월 중순에는 뭐 컴투스 또 출시 예정이 있었고, 그리고 NC소프트랑 크래프톤은 4분기에 출시되는 이 게임들, 그렇죠? TL과 프로젝트 2랑 또 이제 카리스토 프로토콜. 정말 대작입니다. 제가 게임을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여러 뉴스들 뭐 한 게임당 뭐 5개 이상 10개 정도 이렇게 좀 보면은 정말 대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대작인지 아닌지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작 아닐지라도 좋아요. 근데 대작이래. 살펴보니까 좀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대작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기대감은 주식 모르는 사람조차도 뭔가 좀 진짜 회사에서 기대감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즈 볼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래프톤, NC소프트 요쪽 두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시가총액도 크지만 먼저 이렇게 함께 뭐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견조하게 다시 강보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삼성전자 지금 0.17. 참 그래요. 삼성전자 한 신용장권 봐볼까요? 종목별로 보면 되는데, 와,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이제 지금 투자자 50만 주 지금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오늘만. 예상.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용잔고가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신용잔고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난주에 7만 원 초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신용잔고가 한 6만 원만 잡아도 400만 주니까 2,400억, 2,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지금 보시면 지금 금액으로 바꿨어요. 수량을요.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215억, 80억, 310억, 한 450억 정도 신용잔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일단 최근 들어서 6만 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ELS 좀 뭐 지금 손실 이제 ELS가 이제 원금 보존 상품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원금의 뭐 80%밖에 못 돌려준다. ELS도 시장에 좋을 때는 참 이게 괜찮죠. 물론 수익률이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세금도 떼야 되겠지만, 근데 참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원금 보존 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부메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정말 뭐 해외 쪽에서는 뭐 한국의 뭐 ELS 상품들 이거 정말 뭐 이렇게 뭐 다 손실나게 만들고 나서 그때 좀 바닥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과거부터 뭐 그런 이제 뭐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ELS 상품까지 손실이 나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요, 이미 뭐 힘든 분들 손실 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좀 빠르게 봐도 시장이 뭐 이렇게 보합에서 좀 등락이 있어요. 그렇죠? 0.5% 전후에서. 그래서 강했던 쪽, 게임 쪽 좀 강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좀 올라오려면 아까 강한 섹터가 게임이었잖아요. 게임이 계속 강하기보다는요, 게임이 초반에 강해서 한 15분, 20분?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와? 코스피에서, 기관이 지금 거의 한 2,000억 매수해? 그러면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 게임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게임 말고 다른 섹터로도 이렇게 좀 탄력이 붙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게 시장만 놓고 봐도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코스피는 2,400은 전후에서 등락이 있는 상황인데 2,400 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제가 아까 뭐 재건 쪽, 뭐 사람은 결국 죽고 우크라이나 결국에 뭐 장기전이 될지 안 될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시키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터진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 결국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재건 쪽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건 쪽 한 10개 종목이 지금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9% 올라오고요. 뭐 서암기계 16%, 서현탄 메탈도 6%. 그래서 재건 쪽도 지금 좀 흐름 좀 괜찮고, 뭐 가스 쪽도 뭐 GSE가 4%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한번 뭐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지금 또 여러 섹터들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양극재 쪽 흐름이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도 좀 이렇게 뭐 저가 매수에 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있네요. PSK가 4.6% 상승하고 있고요. DB 하이텍 이제 뭐 8인치 이제 뭐 투자한다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이제 칩을 위해서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2025년 양산 계획이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관련돼서도 계속 관련 뭐 뉴스 플로우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지금 해외 증시도 보면은 니케이도 1%에서 1.5, 그 대만 지수도 1%에서 1.5 정도로 상승폭을 약간 더 키워놨고요. 그에 따라서인지 한국 지수도 0.23 뭐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0.7까지 올라왔네요. 하여튼 심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중간에 쉬어가는 타임이 좀 나와줘야, 양봉이 좀 나와줘야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뭔가 좀 버티는데 힘이 좀 될 텐데, 오늘은 좀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양봉 하 대표가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해드리죠.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상승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요 정말 유명한 분들의 격언이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아, 안 했어요? 예, 아직 하진 예, 않았는데. 해봐요. 네네네네. 아니, 그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 내가? 네, 여기 보시면은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함께 일하는 찰리 먼거, 짐 로저스 있는데 여기 다 하는 얘기들이요. 이제 노력인 것 같습니다. 투자는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고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고 이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어제 좀 이렇게 작성하면서 이렇게 정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이제 쓰니까 이게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일지 같은 거 쓰시면 작성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말씀하셨던 게 좀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한 거 솔직히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렇죠? 열심히 한 거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뭐 진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고 뭐 종목 모멘텀 같은 것 중에 적어도 HTS가 다 적어 갔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정직 단어는 참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참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적는 거가 참 도움이 되는 말이었다라고 네, 또 제 지인도 예, 뭐 저한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참 힘들 때 뭐 제가 준비한 요 4개 격언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